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루몬입니다. 자, 오늘은 빌라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하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삼전이나 반포, 양재 같은 상급지를 좋은 가격에 잘 매수해 놓고서도 반대파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탈락했다는 이유로 헐값에 정리하려고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 비용 증가 이슈와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향후 주택시장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시면서 매각을 서두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때문에 오늘은 모아타운 탈락 혹은 미선정 지역의 빌라 가격 움직임들을 사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빌라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청마을부터 한번 가볼게요. 대청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북측구역 같은 경우는 3차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된 구역들이고요. 또 D구역과 E구역, 모아타운 1구역으로 추진했었던 구역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C구역이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추진했었던 구역도 한 차례 탈락의 고비를 맞았고요. 자, 이런 지역들이 현재 가격대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봤을 때 사실 거래량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파트 거래량조차도 3천 건 넘으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세대 가치 아파트의 열등제로 분류되는 상품의 거래량이 확 치고 올라갈 수는 없겠죠.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자, 전체 대청마을 구역들 같은 경우는 평균을 냈을 때 지분 단가가 1억대 넘게 찍었다가 고작 10%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구역별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일원동 중에서 구역 선정이 된 북측구역 같은 경우는 지분가가 오히려 뛰었어요. 최근 거래가 워낙 적은 거래이긴 해도 그래도 이런 거래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직까지도 평당 1억을 넘어서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해제된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동기간 동안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강남 재건축이건 신축이건 할 거 없이 한동안 21년부터 한 22년 말까지는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하락을 기록했었거든요. 평균적으로는 약 30% 가까운 하락을 기록을 했었는데 대청마을에 있는 다세대 같은 경우도 이런 움직임과 거의 흡사하게 한 20%가량 하락을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바닥을 다지고 또 반등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죠. 이것은 1구역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구역 중에서 미선정, 탈락한 구역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개 구역, 나머지 C구역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덜컥 주저앉았을 때 1억 2천까지 올라붙었었던 지분가가 8천만 원 중후반대까지 한 18%가량 하락을 했었다가 최근에는 1억 가까운 정도 수준까지 다시 올라붙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구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정이 된 구역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경향은 좀 보인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에 대가 배팅하는 형태의 투자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더 짙어진 구역들은 다른 구역보다는 먼저 치고 나가는 움직임은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선정되지 않고 탈락한 구역들이 우리는 이번에 한번 떨어졌으니까 다시는 못 갈 거야. 그러면서 헐값에 반값, 반의 반값, 혹은 5천만 원대 이런 식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의 물건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서 이 시차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적인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탈락한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자, 다른 지역들도 한번 볼게요. 역삼 2동입니다. 역삼 2동 위치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강남 한복판이죠. 이쪽으로는 테헤란로가 지나고요. 또 강남대로가 지납니다. 역과의 거리는 조금 있지만 오히려 역과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업무지구 그리고 상업지구에 대한 비율이 다른 강남권보다는 조금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순수 주거지역 위주로 구성된 역삼 2동이 가장 먼저 모아타운에 시발점을 알렸었고 물론 노후도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외에는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노후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역 어떻게 됐습니까? 탈락했죠. 같이 신청했었던 삼성 2동 그리고 개포 4동과 더불어서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전체 3구역 다 미선정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선정된 이후에 가격 어떻게 됐을까? 거래량과 가격을 한번 보면 2023년도 거래량 굉장히 높게 치솟았었고요. 서울시에서는 이 거래량이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파악을 또 했었죠.
물론 저는 이게 투기 세력의 진입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전에 방송 때 한번 드렸었고요. 어쨌든 가격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2014년 가장 저점일 때는 평당 3천만 원도 안 했었던 지분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2년도 이때가 이제 모아타운이 처음 발표된 시기거든요. 22년도에는 평당 지분가가 8,590만 원까지. 또 최근에는 미선정돼서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8천만 원에 준하는 지분가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불과 8% 남짓 정도의 하락만 있는 걸로 봐서 주변 지역, 도곡동이라던가 대치동 같은 아파트값 하락률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세가의 하락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방어가 잘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수요가 워낙에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지분가를 유지하면서 희망의 불씨, 그러니까 추진 동력을 잃지 않고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격으로부터 이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구역 반포동 한번 보겠습니다. 반포일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먼저 2022년도 아예 1월 달부터 추진을 시작했었던 지역이에요. 물론 이 구역계 설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 있는 상업지역들의 포함이 너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냐면 이런 식의 반대, 집단 반대의 아주 핵심 움직임이 반포 1동으로부터 출발을 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구역계를 좁혀야 된다는 필요성을 추진체들도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위쪽 논현역과 가까운 쪽에 있는 반포 1동만 재개발로 구역계를 새로 짜서 움직임이 또 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붙어있는 요 안쪽도 별도의 별도의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신규로 계속 이 추진 의사를 지닌 채로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가격은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분가가 2022년도, 그러니까 한창 모아타운 처음 추진했을 당시에 9천만 원 중반대까지 치솟았다가 약간 조정이 있었어요. 아주 약간.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9천만 원 중반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 거래량이면 사실은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거래 빈도보다도 오히려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역들이 지금 어느 한 개 구역도 제대로 구역이 선정된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되고 미선정되고 집단반대 움직임이 있는데도 가격적으로나 거래량에서나 사실은 굉장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 투자 절대 하면 안 된다. 최근에는 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분담금 이슈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이라던가 이런 구역들에서 시공사를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응찰하는, 그러니까 시공사가 그 값에는 못 짓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가격대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상태에서 한 번 산 땅을 절대로 안 팔고 또 헐값에 처분할 만한 이유가 없는 지역으로 알고 계시는 매수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물 숫자도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제 간혹 가다가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파트 매물 늘어난 것보다 오히려 매물 수는 더 적게 늘어났습니다. 이건 제가 현실적으로 매물 숫자를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대청마을 중에서는 어느 구역은 선정이 되고 또 어느 구역은 탈락을 했습니다. 또 어디가 그러냐면 양재동도 마찬가지죠. 양재동도 현재 1구역은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구역들은 아직까지는 조건부 보류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과 탈락한 지역 간에 약간씩의 가격 편차는 발생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추세가 바뀌어서 추세가 전혀 역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일 정도는 아니다. 이 편차는 저 같은 경우는 시차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신청을 할 거니까 그냥 보류일 뿐인 거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조합원은 거의 전무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번 붙은 프리미엄은 역사상으로 봤을 때 일순간 조정장으로 진입을 해서 횡보하는 기간이 생길 뿐이지 프리미엄이 추세선을 벗어나서 대규모로 하락하는 장은 결코 발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빠지지 않는 지역을 어떤 지역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그런 중요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찬성파와 반대파가 공존하지 않는 구역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여태까지 조합사업이라는 것이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사업성이 얼마나 좋건지 혹은 얼마나 좋은 지역이든지 어떤 변수가 붙던지 간에 찬성파가 있으면 언제나 반대파는 존재를 했어요. 그렇지만 찬성파와 반대파 중에서 내가 가진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반대하실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 반대 이유는 내가 가진 물건의 그 상황에 비해서 모아타운 혹은 재개발 추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가격 상승을 반대하시는 분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추진이 한 바퀴 휩쓸고 지나가면 언제나 가격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좋은 지역이건 나쁜 지역이건 추진이 시작하면 무조건 가격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추진이 한번 휩쓸고 난 이후에 반대됐으니까 다행이다. 우리는 반대파니까 가격이 다시 떨어지길 원해. 이럴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추진 시작된 구역은 높게 올라붙은 가격선을 유지한 채로 보합장 혹은 조정장에 일부 빠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장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텐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어려워지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투자 대기자분들이에요. 투자 대기자. 투자 기다리셨던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예정구역 투자를 할까? 아니면 무주택 유지하면서 청약을 노려볼까? 아니면 완성품 아파트를 좀 하급지에서 사볼까? 아니면 최상급지의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해볼까? 이런 옵션들을 참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 머뭇머뭇거리시다가 항상 달아났던 것은 다세대 가격이었다. 다세대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서울에서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 중에 절반 이상은 다세대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재건축으로 출발해서 아파트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세대가 아파트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이 지난 서울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아파트가 될 다세대는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던가 금리 또 환율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다세대 값은 한번 올라붙은 상태에서 버텨요. 버티고 조정만 있을 뿐이에요. 약간의 조정. 자,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장을 투자로서 무조건 대기만 해야 되는 장인지 대기하는 상태에서 전세가가 조금이라도 타격 입으면 투자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되고요. 또 가격이 일순간 동의가 확 늘어서 가격이 달아나면 투자 금액은 또 늘어나요. 그래서 투자를 대기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거시 변수에 대해서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여태까지의 추세를 쭉 보시면서 다세대 값이 아무리 가격적으로 하락하는 장이 왔어도 언제나 좋은 지역들에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계속해서 이어가 왔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해야 될 지역들을 잘 선정만 한다면 자, 다세대에 지금 투자하는 것을 겁낼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의 장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할인장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할인장. 여태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정도의 할인장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현재 발품을 팔아서 찾아낸 물건 가운데는 2015, 16년도 가격으로 나오는 물건들도 있어요. 투룸짜리, 전용 12평짜리 투룸이 2억 중후반대에 나옵니다. 2억 6, 7천대. 자, 이 가격 언제 가격이냐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투룸 가격이에요. 이게 역세권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현재 아무리 낮아진 전세가를 끼고서 투자하더라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갭 투자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자, 이런 정도의 할인장 앞으로 다시 올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공포장이 휩쓸지 않는 이상에는 다시 올 수 없는 가격 할인장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 자, 그래서 빌라 투자자분들은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투자의 성패는 모아타운의 성패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성공해서 아파트로 받아야지만 투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세대를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가 내 투자 성패를 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앞으로도 훌륭한 투자를 잘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좋은 물건들에 대한 얘기와 또 핵심 지역들에 대한 투자 얘기 제가 토요일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 때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프라인 강의 신청 많이 해주셔서 좋은 투자를 저와 함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